안녕하십니까. 모미목고의 곽성환입니다. 굉장히 완연한 봄입니다. 방금도 아침 이렇게 운동을 나가보니까, 뭐, 벚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뭐, 지저귀는 새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완벽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마음에는 아직 봄이 안 왔습니다. 마음에는 아직 봄이 안 왔는데, 좀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이런 거리에 나가셔가지고 마스크를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이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 국화차를 한잔 하면서, 제가 여기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여기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또 치료도 좀 힘들고, 이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당뇨병을 정말 고치고 싶다면,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당뇨에 대한 요즘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뇨를 치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당뇨라는 질병이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이 당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뇨라는 게 뭡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이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오행 이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췌장이라고 하면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 비장입니다. 비장. 이 비장은 위장하고도 관계가 있죠. 위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흙의 기운에 속합니다. 흙의 기운. 그러니까 흙의 기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같은 걸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어떤 중화도 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장과 위장이 흙의 기운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오행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흙의 기운은 이 불의 기운에서 나왔습니다. 불의 기운에서. 그래서 이거를 화생토라고 합니다. 화생토. 상생관계죠. 상생관계. 화생토. 그럼 이 불에 해당하는 우리 기관은 뭡니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췌장에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당뇨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니, 이거는 분명히 심장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을 건데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내외 이제 문헌들, 뭐 중국 문헌을 포함해가지고 이 당뇨에 관한 이제 문헌들을 쭉 찾아봤는데, 한 번도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심장을 이렇게 논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이 심장의 잘못된 기능이 이 비장에 영향을 주어서 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단 한 분, 바로 이제 인산 선생님이라고 하죠. 인산 선생님. 주겸을 만드신 분입니다. 김일훈 옹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이 쓰신 그 신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안에 들여다 보니까 그분은 이 그 당뇨의 원인을 심장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통의학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명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이 당뇨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저 관절염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저 심장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콩팥 기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신장의 기능이 이 몸 안의 수분 대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론 이 심장하고는 서로가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신장에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요 심장, 그 화기운에 속하는 이 심장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 당뇨의 지금 그 비장에 췌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 심장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분이 그 심장의 어떤 그 화의 기운, 그러니까 심장의 어떤 불기운이죠. 우리가 뭐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과다한 생각, 그다음에 이제 뭐 과도한 스트레스죠. 그런 것 때문에 심장에서 이제 이 과도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열이.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약해짐으로 해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몸이 좀 약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진 오일이 부족해지는 거죠. 몸에 엔진 오일이.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엔진 오일이 부족해지면서 이게 조금만 과도한 일을 하게 되어도 엔진에서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엔진에서 열이. 그러면 이 심장의 열이 폐를 침범하게 되면 이제 그 소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소갈증이. 막 찬물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마시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찬물을 들이킨다고 이렇게 적었지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마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소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갈증이 나게 되면 그냥 들이킵니다. 뭐 콜라도 막 들이키고 이거를 이제 이 심장의 이 화기운이 폐를 침범하게 되면 상소당뇨라고 합니다. 상소 위쪽에 있다는 거죠. 이 소갈이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상소당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화기운이 위장을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허기증이 생기는 거죠. 허기증이. 이렇게 뭐 그냥 식사하고 돌았으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은 말라요. 이 살이 빠진다고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무서운 증상인데, 위를 침범하는 경우, 심장의 이 화기운이 위를 침범하는 경우는 중소당뇨라고 합니다. 중소당뇨.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소갈증이 생긴다 해가지고 중소당뇨. 그 다음에 이 심장의 화기운이 콩팥, 신장이죠. 신장을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심해지신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많이 마시고 이제 식사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이제 소변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이 물을 마시고 또 금방 화장실을 또 가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소변을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이제 증상이 주가 그런 이제 당뇨를 하소당뇨라고 합니다. 하소당뇨. 그러니까 요 전통의학에서는 상소당뇨, 중소당뇨, 하소당뇨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를 치료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책자에 보면 이제 그 처방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제가 요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 치료법에 관해서는 우리 그 인산 선생님의 그 자기가 이렇게 당뇨를 보는 그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치료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제가 그 상수당뇨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당뇨는 이제 주 증상이 소갈증이죠. 뭐 갈증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찬물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이키게 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치료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천초가 이게 40이라고 하는 40g입니다. 40g. 이 천초라는 거는 이렇게 벼를 베고 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거죠. 벼를 이렇게 베고 나면 새싹이 나는 그 새싹으로 만든 그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쌀밥을 많이 먹어서 뭐 당뇨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걸 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또 거기서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통학의 굉장히 재밌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천초라는 것이 바로 그 벼를 베고 나서 그 나오는 그 새싹. 근데 이거는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전통의학에서 약으로 쓰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일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모든 그 어떤 식물의 약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정통하신 분이라 이제 이런 원료들을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약이라고 이게 마죠, 이제 산약이 당뇨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내려주죠. 그 다음에 천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액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석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폐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이제 나쁜 담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육, 황련. 이제 요 황련이 이제 요 심장에 열을 내리는 그 아주 그 중요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당뇨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속이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양을 이제 조금만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 처방 같은 경우에는 생진거소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진거소탕.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액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소갈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이제 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생진거소탕.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다른 이제 원료들을 보면 뭐 현상,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그 몸의 수분을 이제 굉장히 공급을 해주고, 작약당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혈액 쪽으로 조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작용을 이제 굉장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택난이라든지 불소라든지 국화라든지 뭐 이제 이런 약재들은 몸에 이제 몸의 기를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상수당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런 그 약재들이 그 뭐 식물에 속하는 그런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약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가 조금 이 소갈증이 굉장히 심한 당뇨를 앓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처방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그 당뇨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그런 그 한의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얼마든지 그 전문가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왜냐하면 또 다른 증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사람마다 이제 체질도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서로 이제 좀 그런 상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확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상소당뇨에 대한 요 치료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이제 다음에는 중소당뇨와 하소당뇨에 대한 그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소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당뇨는 그 심장의 화기운이 위장을 침범했을 때죠. 위장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허기가 진다고 했습니다. 허기가 지고 이제 우리가 전통의학에서는 원기가 쇠약해지는 겁니다. 원기가. 뭐 이제 위가 굉장히 허해진다는 거는 뭔가 이제 몸에 굉장히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원기가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백단향, 그 다음에 자단향, 그 다음에 백목원. 이제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심장 쪽에 질환이 있을 때 쓰는 이제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좀 신기하지만은 아까 그 우리 그 비장의 문제가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비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듯이 이제 중소당뇨일 때는 이렇게 그 백단향, 자단향, 백목원 이제 이런 그 심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원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중소당뇨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죽염을 이제 굉장히 장복을 하셔야 됩니다. 죽염을 제가 이제 4라고 적어놓은 건 4g이라는 말인데, 요 지금 40, 20, 20이라는 말들도 그 g입니다. g. 이걸 이제 이제 달여가지고 죽염과 같이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시는 거죠. 복용을. 이제 중소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죽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염이 중소당뇨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수당뇨는 이제 그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면서 이게 이제 당뇨가 굉장히 이제 당뇨병이 깊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그 한방 원료를 가지고 전통의학적인 어떤 원료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이제 뭐 증상을 보게 되면 소변이 잦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질환이 생기죠. 뭐 중풍이라든지 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그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게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합병증. 뭐 이렇게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쪽이라든지 이런 이 말단 부위가 이제 괴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 이제 하소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이제 당뇨가 깊어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특이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 인산 선생님의 그 신약이란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요런 이제 처방 같은 경우에도 동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한 처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인산 선생님의 이제 그런 어떤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런 약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흑염소탕을 이제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흑염소에게 뭐 1년 정도 이제 인삼 가루를 1년 정도를 먹이고, 이제 그걸 먹이는 과정에서 엄양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나무의 그 온나무의 그 새싹이죠. 온나무 순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흑염소에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먹이게 되는 겁니다. 먹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년 정도를 이제 키워서 이 흑염소를 잡는 거죠. 흑염소를 잡아서 이제 그걸 이렇게 중탕을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잡을 때 그거 혀를 마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김일원 선생의 신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니까 이 책을 이제 보셔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지금 그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 흑염소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좋은 처방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기가 그런 이제 환경도 좀 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어디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돼.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또 처방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문헌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거 정말 괜찮다 하는 이제 그 처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명예의 처방인데 이제 오골계입니다. 오골계. 자, 우리가 이 흑염소, 오골계 전부 다 검은색이죠.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다 이 검은색을 써야 되지? 이 검은색은 신장의 색깔입니다. 신장, 콩팥. 콩팥은 이게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 이 물의 기운의 대표적인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우리가 그 블랙푸드, 뭐 검은 콩, 검은 깨,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이제 그런 유행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흑염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닭을 쓸 때도 오골계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오골계에다가 이제 이 법제한 하수오라고 아시죠? 이걸 이제 그냥 하수오를 쓰시는 게 아니고 법제를 한 게 또 있습니다. 법제. 법제라는 거는 그 약성을 이제 좀 더 올리거나 너무 강한 이제 독성이 있을 경우에 그 독성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법제를 하는 거죠. 뭐 생강으로 찐다든지 뭐 술로 찐다든지 약에다가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가공을 하는 겁니다. 가공을 해서 이제 약성을 더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약, 그 아까 여기 처음에 우리 그 상수당류에도 이 산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서 나왔죠. 마가 이 당류에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가 이제 60g이고, 그 다음에 검은 깨도 이제 120g인데, 요것도 이제 그냥 그 검은 깨를 그냥 생거를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볶으셔가지고, 살짝 볶은 다음에 이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깨도 이제 120g, 그 다음에 대추 60g 해가지고 약한 불에서 8시간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8시간 이상을 이렇게 이제 고운다고 하죠. 우리 이제 경상도에서 이걸 이제 고운다고 하는데, 이제 중탕이죠. 8시간 이상을 이제 이 과정이 좀 힘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료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골계 같은 경우에도 그 아마 이제 집단 사육을 할 건데 그 자연 방생에 가까운 이렇게 방목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이제 키우시는 그런 이제 농장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오골계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소개들은 이제 이런 약재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깨도 넣고 대추도 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8시간 이상 달인 다음에 중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거를 이제 다 마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당뇨가 심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서 또 죽염도 드시는 겁니다. 죽염도 또 드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가 이게 깊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는다. 이러한 어떤 각오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당뇨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도 제가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